네, 안녕하세요. 상대의 원료 법칙. 오늘은 원산지 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취급하면서 식품 또는 그 제품의 라벨에 원산지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산지 표기에 대한 법률은 관련 법규가 농수산물이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식품들이 국내에서 생산된 것들은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그냥 국내산으로 적으면 되죠.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은 외국의 산지가 어딘지, 예를 들어서 중국산인지 베트남산인지 일본산인지 미국산인지 이런 것들은 나라가 확인되면 적으면 되는데 혼동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외국산이라고만 적어서 표시해 놓는 경우도 있고, 또는 미국산과 일본산을 같이 사용한 제품에 이걸 따로 적어야 될지 같이 적어야 될지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식품 표시봇을 활용해서 적어야 되는 부분과 적어야 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시장에 가보면 외국산이라고 표기를 해도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산지 표시법도 그 시장의 어떤 트렌드, 그리고 시장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슈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이 원산지 관련 법도 개정이 되고 또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이 현행법인지 확인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원산지법을 고의로 국내산인데 외국산으로 적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적어서, 왜냐하면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고춧가루라던가 고추장이라던가 간장이라던가 콩을 활용한 원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국내산이 아님에도 국내산으로 적어서 유통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산지 관리법에 의해서 굉장히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조금 귀찮더라도 실사례로 봤을 때 제품에 국내산을 투여하던 원료가 외국산으로 들어간 걸 확인하고 추후에라도 생산된 상태에서 외부에 나가기 전에 확인하고 폐기 처분을 거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거 내가 좀 착하게 했는데 이번 한 번만 괜찮겠지 라고 사용을 한 경우에는 큰 처벌을 받게 되니,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바로 폐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원산지가 다른 원료, 국내산과 외국산 또는 외국산 중에 2개국, 2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생산된 경우에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제품을 국산인데 외국산이 들어갔다던가 외국산을 투여해야 되는데 원산지가 바뀌었다던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표기해야 되는지 잘 모를 경우에는 식품나라 또는 식품표시봇 농수산물 취급 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원산지 표시는 주기적으로 도시면서 점검을 하시는 원산지 표시 관리팀이 따로 있으십니다. 이 팀들이 잘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이러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원료 제조를 하시거나 개발을 하실 때 원산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표시를 하시면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은 댓글 또는 카톡 풀친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